만약 이 방법을 이용한다면 무주택자의 자산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을 막을 수 있으며 다주택자의 레버리지에 대한 리스크, 많은 주택 소유로 인한 관리의 어려움, 취득세 및 양도세 중과 세금 폭탄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부동산 상승에서 얻는 이득 또한 1주택자에 비해 2배로 취할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 시 최고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2025년 현재 최고의 부동산 투자 방법인 거고요. 안녕하세요. 프로젝테커입니다. 제가 지난 연말부터 통화량과 정부 정책, 공급 물량을 기반으로 똘똘한 한채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고 말씀드렸었고, 이를 기반으로 서울 및 경기도 내 투자하기 유리한 지역, 불리한 지역에 대해 말씀드렸었습니다. 보시는 실거래는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 61평형 실거래입니다. 2025년 2월 4일 실거래이고 펜트하우스 로얄층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무려 135억 원의 실거래가 찍혔는데요. 제가 지난 연말부터 말씀드렸던 똘똘한 한채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지역 말고 투자 방법 한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려고 해요. 이 투자 방법을 이용하면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투자금 및 수익금을 극대화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2025년 현 시점 기준 최고의 부동산 투자 방법에 대해 지금부터 저와 함께 확인하시죠. 우리 모두는 주택 시장에 대해서 세 가지 타입을 가지게 됩니다. 무주택자이거나 1주택자이거나 다주택자 포지션을 가지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세 가지 항목에 속해 있을 수밖에 없고, 내가 부모와 살거나 전월세에 살고 있으면 무주택자, 독립을 해서 가족을 꾸려 집을 매수해 살고 있으면 1주택자, 투자를 위해 여러 채 보유하고 있으면 다주택자가 되는 거죠. 우리 모두는 이 세 가지 타입에 속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각 주택 포지션에는 각각의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무주택자들의 장점은 부동산 가격 하락 시 현금 가치 보존이 가능하다는 점이에요. 부동산 가격 하락 시 상대적으로 현금 통용 가치가 증가한다는 것이죠. 반면에 물가가 오르거나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인플레이션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인플레이션 해지가 불가해 화폐 가치가 떨어져서 상대적으로 가난해지는 것이죠. 밑에 차트 한번 보실게요. 기본적으로 통화량은 자본주의 특성상 계속 상승할 수밖에 없고, 대한민국 통화량은 1970년 대비 2024년 100배가량 증가했는데요. 무주택으로 현금만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큰 리스크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세 가지 타입 중 저는 가장 비추천하는 포지션은 바로 무주택자 포지션입니다. 주택 포지션 세 가지 중 두 번째 타입인 1주택자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1주택자들은 상대적으로 안전한데요.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 그만큼 상승분을 가져갈 것이고, 인플레이션 해치 효과가 발휘되게 됩니다. 또 하나의 장점은 각종 세제 혜택인데요. 우리나라는 1주택자들에게 주거의 안정성을 보장한다는 의미로 세제의 혜택을 줍니다. 취득 시 취득세 기본세율, 종부세 일부 구간까지 면제, 양도소득세 면제 등의 세금 혜택이 주어집니다. 특히 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부분이 가장 큰데요. 모든 수익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고 말하듯이 자산 수익에는 항상 세금이 붙기 마련인데, 1주택자들에게는 비과세라는 큰 세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2억이 올랐으면 2억 모두 수익으로 가져갈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1주택자도 단점이 존재하는데요. 부동산 가격 시 나의 자산 가치가 하락할 것이고, 또 다른 단점은 제자리 걸음 효과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부동산 가격은 특성상 다 같이 오르고 다 같이 하락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산 포지션에서는 항상 제자리 걸음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2억이 올랐지만 옆에 집도 2억이 올랐을 거고,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보다 상대적으로 좋은 아파트는
가격이 더 올랐을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자산 갈아타기를 할 수 없고 자산 시장에서는 같은 포지션을 계속 유지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다주택자 포지션입니다. 다주택자의 장단점은 명확한데요. 장점은 부동산 상승 시 남들보다 배의 수익을 얻을 수 있겠죠. 제자리 걸음 효과도 상쇄할 수 있을 것이고요. 하지만 단점도 명확합니다. 부동산 가격 하락 시 하락분을 세게 맞고 부동산의 특성상 대출을 많이 낄 수밖에 없는데 레버리지 및 역전세 현상으로 현금 누수 현상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주택자는 까딱 잘못하면 파산까지 갈 수도 있고요. 또한 관리의 어려움이 존재하는데요. 2주택 이상으로 간다면 필연적으로 한 채 이상은 전월세 주택을 줄 수밖에 없는데 다주택으로 가면 갈수록 관리의 어려움이 생겨나겠죠. 마지막 세 번째 단점으로 불리한 세제 혜택이 있는데요. 저는 이게 가장 큰 단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집을 팔게 되면 양도소득세 중과가 있을 수밖에 없고 집을 매수할 때는 취득세가 4배에서 8배까지 증가하게 되고 종합부동산세 또한 부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2025년 현재 다주택자는 불리한 면이 더 큰 것으로 분석됩니다. 부동산 투자 방법을 이야기한다면서 갑자기 뜬금없이 주택 숫자로 사람을 구분하느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일단 본인이 부동산 시장에서 가지고 있는 포지션을 정확히 알아야 향후 대처 방안과 최고의 투자 방법을 알 수 있겠죠.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주택자의 물가가 오르는 단점, 1주택자의 제자리 걸음 효과에 대한 부정적인 면, 다주택자의 레버리지, 관리의 어려움, 불리한 세제 혜택 등을 모두 극복한 이를 상쇄하는 투자 방법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 알고 계시나요? 저는 새 포지션에서 다주택자를 하나 더 추가해서 두 개로 구분해 봤어요. 2주택자와 3주택자 이렇게 구분해 봤고요. 이를 세분한 현재 시점 최고의 부동산 투자 방법은 바로 일시적 2주택을 활용한 부동산 투자 방법입니다. 일시적 2주택 투자 방법은 각 포지션들의 단점을 극복한 투자 방법인데요. 첫 번째로 무주택자의 단점인 인플레이션 현상을 해칭할 수 있게 되겠죠. 자산을 취득하고 있을 테니까요. 두 번째로 1주택자의 단점인 제자리 걸음 효과를 극복할 수 있는데요. 두 채를 소유함으로써 자산 상승 시 1주택자 대비 우위를 점할 수 있겠죠. 마지막 세 번째, 다주택자의 단점인 높은 리스크, 관리의 어려움, 세제 분리 등을 모두 극복할 수 있는데요. 특히 세제 부분이 탁월한데요. 1주택자처럼 주거의 안정성을 위해 취득세 기본세율이 적용되고요. 양도소득세 또한 두 채에 대해서 무려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또한 일정 부분까지는 면제를 받을 수 있을 거고요. 일시적 2주택은 이 세 가지 법칙만 기억하면 됩니다. 바로 1, 2, 3 법칙인데요. 첫 번째, 기존 주택 취득 후 1년 후에 신규 두 번째 주택을 취득할 것이고요. 두 번째로 기존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다음에 매도를 진행해야만 하고요. 마지막 세 번째, 신규 주택 취득 후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한다고 하면 양도소득세에서 비과세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만약 이 방법을 이용한다면 무주택자의 자산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을 막을 수 있으며 다주택자의 레버리지에 대한 리스크, 많은 주택 소유로 인한 관리의 어려움, 취득세 및 양도세 중과 세금 폭탄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부동산 상승에서 얻는 이득 또한 1주택자에 비해 2배로 취할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 시 최고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2025년 현재 최고의 부동산 투자 방법인 거고요. 지금부터는 예시를 통해 이해하기 쉽게 일시적 2주택 방법에 대해 말씀드려 볼게요. K군은 일시적 2주택 제도를 활용해 자산시장에서 최대의 이득 및 효율을 얻고 싶어 합니다.
만약 2020년 7월 22일에 첫 번째 주택을 취득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1, 2, 3 법칙에 의해 두 번째 주택은 1년이 지난 시점부터 매수가 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21년 7월 23일에 두 번째 아파트를 취득했다고 가정해 보자고요. 그렇다면 최종적으로 첫 번째 주택을 비과세로 매도하고 싶다면 두 번째 법칙인 2년 이상 보유를 해야 되므로 22년 7월 23일 이후에 매도해야 되고요. 세 번째 법칙인 두 번째 주택 취득 후 3년 이내에 첫 번째 주택을 매도하게 된다면 날짜로 말씀드리면 24년 7월 22일 이전에 매도 시 비과세 혜택을 첫 번째 주택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거죠. 최종 결론입니다. 1주택자는 2025년은 특히 자산 상승의 원년이기 때문에 갈아타기 혹은 추가 매수하기 좋은 해라고 말씀드리고요. 특히 일시적 2주택 투자 방법을 활용한다면 다가올 자산 상승 시기에 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겠죠. 저는 주택 포지션을 총 4가지로 나눠서 투자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려 봤고요. 각 4가지의 특징 및 장단점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첫 번째, 무주택자는 현금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너무 취약하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고, 1주택자는 최소한의 자산 방어나 인플레이션은 무주택자에 비해 해지가 가능하지만 자산 상승기 시기에 제자리 걸음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어요. 세 번째로, 다주택자는 상승 시기 수익은 극대화되나 리스크가 너무 높고 관리에 어려움이 존재하며 세제 혜택 또한 대한민국에선 최악입니다. 이에 최종적으로 리스크도 낮으며 관리가 용이하고 세제 혜택 또한 1주택자와 동일해 최고 수준인 일시적 2주택 방식을 추천드렸었습니다. 특히 1, 2, 3 법칙을 이용해 취득세 일반,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는 특별 법칙에 대해 설명드렸었습니다. 오늘 자료 매우 유용한 자료였다고 자부하는데요. 앞으로도 이러한 사례 하나씩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일시적 2주택 2탄, 세부 예외사항 놓치면 비과세 놓쳐 몇 억 깨질 수 있다라는 주제로 이야기 드려보겠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 좋아요, 구독, 댓글은 항상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